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궁금한 점 얘기해 주시면 먼저 얘기 나눠보고 네. 해보겠습니다. 무슨 설명을 네. 어떻게,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현재 내 아, 상황은 어떻고, 네, 뭐 이런 거. 아,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사실은 제가, 어, 돈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 혼자 좀 일을 많이 벌렸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업을 시작한 지 한 1년 돼가는데, 임대업 시작할 때 제가 대출을 끼고서는 시작을 해갖고, 지금 4억이란 돈을 대출을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자가 제가 대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자가 높지가 않았었는데, 이자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자를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 대출한 거를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 지금 은퇴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은퇴할 자금을 어, 그쪽으로 돈을 이제 이렇게 모아야 되는지 고민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작가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변액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변액을 한 10년 전부터 해갖고 만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이제 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저 은퇴 자금으로 제가 부어놓은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가입을 제 이름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사실은 11월 요번 달 말이 만기고, 하나는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이거를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작가님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변액된 거를 그냥 유지를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거를 가지고, 어,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은퇴 자금으로 이거를 굴려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 자금에 대해서 눈을 뜬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저는 은퇴를 뭐 지금 50이 넘었기 때문에 뭐 5년 안에 한다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고 저는 사실 65세까지 일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은 앞으로 돈을 모으면 65세 돼서 은퇴했을 때 조금 나은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 정도? 제가 말을 잘 못하네요. 네네네.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65세까지 일하겠다는 거는 매우 매우 칭찬할 만하고요. 사실은 이 노후 자금이 되게 네.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면 사실 노후 자금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그쵸? 아, 그냥 산수가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쵸. 이제 지금 나이부터 이제 사망 나이까지 해서 이걸 점점 점점 땡기니까 요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은 뭐 50세, 뭐 40대 응, 후반, 뭐 이때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응,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되게 네,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모아놓은 네, 건 없는데 은퇴는 빨리 하고 싶다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 응, 분들이 되게 쉬운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로 수익률을 엄청 높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일하는 기간을 조금만 늘려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네. 일단은 네, 그렇고 두 번째로 대출 받으신 4억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점 몇 프로였는데 지금은 6%가 넘어버렸어요. 아, 네네, 그쵸. 주- 얼- 저번 달 냈었던 게 6.39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메인 직업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따로 지금, 있으시고 이게 부업 네.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어, 이제 저도 돈에 대해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한 네, 네,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직업은 있어서 어 들어오는 월급이 있어야 되고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으로 돈을 굴려야 되고 또는
또 하나는 이제 그 뭐라 그러니까 투자금.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하나는 네네네네.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이제 시작을 준비를 해서 이걸 한 거니까 이제 임대업을 시작한 거였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투자도 엉망이에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시작을 해서 겁도 없이 시작을 해서 어 주식 계좌가 어, 마이너스예요. 투자는 제가 조금 이따 상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일단은 부의 네 파이프라인 뭐 이런 거 이제 책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개의 돈 나올 구멍을 만들어라. 네네 정답이죠, 이건. 이건 맞는 네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지금 직장은 따로 있으시고, 네. 거기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인가요? 사실은 제가 그만 안 두면 70까지도 할 수 있는 직장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아니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네, 호텔 일하는 거 보면, 어, 미국에서는 샐러리로 일하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회사에. 네, 반도 안 되는 게 샐러리 직원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제 네,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분들은,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당, 어, 임금이 너무 작아요, 정말. 네, 네, 네. 16불? 17불 그렇게 일하시는데, 70 넘어서도 거의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긴 한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계신 분만 해도 65세가 넘으신 분이 음, 계세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만둔다고 말을 안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일단 급여는 있으시고, 사업의 네, 관점에서 이거 네, 숙박업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비슷하긴 한데 네, 급여를 받는 건 사실은 노 리스크잖아요. 네, 네, 물론 내 시간과 내 삶을 뭐 써서 음, 이제 월급 받는 거지만 근데 사업이나 이제 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수익과 위험 이런 네, 걸 따져 보시면 할지 네, 말지 좀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숙박업 하는데 음, 내 노동은 난 상관없어. 근데 음, 금리가 6%면 내가 수익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자도 못 내게 음, 생겼어. 음. 맞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사실은 지금, 어, 이제 수익 구조를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어리숙해서, 처음에는 그 매출이 생기면 일하시는 분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내고, 대출 내면 끝이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씩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계속 유지를 하실 그래서 생각이세요? 어,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게 플러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상황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리가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힘들었으니까 조금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플러스가 될 때까지 한번 계속 운영을 해볼까. 사실은 고민 중이에요. 네네. 그거는, 어, 금리를 감당할 수 있고, 내 노동을 커버할 수 있고, 네,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다, 내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가져가시는 게 맞고, 네, 그냥 한번 해봤는데, 뭐 이런 네, 거라면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네, 뭐 부의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건 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사업이나 뭐 이런 게 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냥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나랑 안 맞아요. 맞는 일일 수는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이제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시고 이자를 내는 거를 초과하고 있고 네, 하고 계신 곳에 숙박업 그러니까 영업은 웬만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러시면은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서 변액 같은 경우는 네, 본인 것도 있으시고 아이 것도 있으시고 이게 합쳐서 2억 정도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변액 이제 10년 가지고 있으셔서 아시잖아요. 네. 원금은 회복되셨어요? 네, 됐어요. 아, 원금 플러스 뭐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금액이 네, 제가 대충 보니까 2억,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지금 금방 가서 봤는데 그 네. 사이트에서 말하는 게 110%, 뭐 120%, 130% 이렇게 가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음, 해지했을 경우 2억이 조금 넘는 돈이 되더라고요. 세 개가. 네, 네. 일단은 뭐 변액은 아시겠지만 공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많이 나가서 네, 기대되는 수익률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110%라는 게 지금 10년 부으셨잖아요. 네, 연한산 맞아요. 수익률로 계산하면 1%도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 수익이 굉장히 낮은 상품이라서 네, 당연히 네, 이거는 이거를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갚을 거냐 아니면 연금을 응, 응. 시작할 거냐가 이제 네, 문제인 거죠. 네, 네. 이거는 뭐 둘 다 가능한데 연금은 네. 지금 미국 분이신가요? 401K를 하고 계시면? 아, 그 신랑은 미국 사람이고 저는 이제 아, 미국에서 아, 둘이 같이 일을 아, 하니까 둘 아, 아. 다 401K를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신랑은 신랑 음, 거, 저는 제 거 따로. 제가 미국 제도는 잘 몰라서 네. 일단은 미국 401K는 회사에서 어퍼를 해줘요.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넣는데, 네. 회사에서, 그러니까 넣은 만큼 똑같이 넣어줍니까? 3% 넣어줘요. 너무 짜요. 내가 넣은 거에 3% 넣어준다고요? 아니요, 제가 버는, 그러니까 넷 그로스의 예. 3%예요. 진짜요? 네, 어쨌거나 넣어주는 거니까 좋은 거죠. 네, 네, 어쨌거나 대출을 갚냐 연금을 하냐는 네, 이게 지금 이 숙박업 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예를 들어서 연금을 하든 뭐 음. 401k 넣든 아니면 한국연금 가입 가능하시죠? 한국, 영국 가입 시작했어요. 이거 사업 시작하면서 네. 한국도 국민연금 저도 시작했어요. 그래. 가능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세히는 저도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여기 대출을 갚으면 6%가 없어지는 거고 네, 여기서 6%낼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내가 음, 운영해도 야 6%는 안 음, 될 것 같아. 네, 라고 하시면 대출을 갚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 6%가 넘어가니까 네, 그럼 작은 금리는 아니고 투자를 네, 해서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라면 음, 이런 거는 상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상환하는 알겠습니다.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일단 한국 제도 제가 미국 제도를 몰라서 한국 제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음, 개인연금은 가입을 하게 되면 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주잖아요. 네네.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저는 무조건 900만 원은 하라고 하거든요. 음, 세액공제 받으시나요? 혹시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어, 미국에서는. 네. 네, 왜냐하면 네, 세액공제가 네, 13.2%, 16.5% 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120만 원 13.2%로 해도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 음,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안 받으면 네, 엄청 큰 돈이죠. 그죠, 900 넣고 그죠. 120 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 넣으라고 해요. 왜냐면 그만한 음, 그 기대 수익률 그저께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네, 그거는 무조건 네네. 넣어야 한다라고 이제 음,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심플합니다. 변액 가져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일까? 본인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대충 알겠죠. 근데 네, 대출은 이걸 안 갚았을 때 기대 수익률, 기대 손실이겠죠. 이건 한 6%가 네, 넘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네, 시작했을 때 내가 기대 수익률이 얼마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그냥 2억이 현재 있어. 근데 네, 변액을 넣을 거냐, 대출을 네, 갚을 거냐, 연금을 시작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결론이 대충 나오실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네.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것도 지금 금리에서는 방법이다. 음, 네. 이게 만기가 됐는데 해지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아니요. 저 지금 주식 계좌도 엉망이고 네. 변액도 별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대출을 빨리 갚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음. 네, 그러면 대출도 조금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네, 대출도 좋은 대출도 있고 나쁜 대출도 있거든요. 네. 네, 좋은 대출은 보통은 소비를 이제 줄여주는 뭐 이런 거.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음, 경우가 나쁘지 않아요. 집, 거주용 네네, 주택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네, 네, 돈을 쓰기 전에 그 대출 원리금부터 갚잖아요. 음, 그럼 소비가 줄어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죠. 일부 괜찮은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 대출도 네, 저는 감당할 수 네, 있는 수준이라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를 생산시키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금리에 비해서는 어,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부담이실 수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그렇고 맞습니다. 지금 3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자된 금액인가요? 3억 억 지금, 주식 네, 아까 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주식은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지금 한국에 있는 게 1억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총 3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1억은 어디 있나요? 현금이요. 아, 현금성 자산. 네. 네.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9년에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아, 몰라서 얼떨결에 장기 투자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혹시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말해도 돼요? 네. 제가 저기 없앨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아, 미국 거는 지금 유명하다는 건 다 들고 있어요. 아, 엔비디아, 음, 뭐 테슬라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버터 다 들고 있어요. 네네네. 네. 한 근데 한 10월 말에 지금 자산 배분 시작한다고 10월 말에 지금 그 산 것도 있고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고 구글도 있고 메타도 있고 AMD 그런 거 있고 한국 거는 삼성 거 산 다음에 솔직히 플러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겁도 없이 어, 이것저것 사서 한국 거는 정말 지금 마이너스예요. 한, 한 900만 원 마이너스 돼갖고 더 많이 네. 된 거죠. 기간을 벌써 집어넣은 지가 꽤 됐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고점에 잡아갖고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요번 주에 한국 들어가면 이래서 정리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작가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냥 매여 있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저도 요번에 한국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정말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이것도 똑같은데, 지금 네, 제가 1억을 만약에 드리고, 네, 한국 주식 그거 가지고 계신 종목 네, 살 거냐고 물어보면, 지금 1억이 네, 만약에 있어요, 현금. 네, 사실 네. 거예요?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겁나서.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네,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의사결정이 잘 안 되는데, 네. 네, 그냥 내가 지금 현금 1억 있다. 근데 네, 내 이 종목들 살 거냐 말 거냐 딱 생각해 보시면 아마 판단이 네, 조금 명확하게 되실 거예요. 미국 주식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나고 났는데 원래 네. 어영부영 3, 4년 지났는데 수익이 났네? 나 음, 투자 잘하나 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 주식을 내가 하필 사가지고 미국 응, 시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난 맞아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한국은 그냥 내가 그냥 난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한국에 있는 걸 샀는데 네, 이렇게 그냥 안 좋았어. 그냥 운이 나쁜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 자기 투자 음,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냐 안 하냐는 사실은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근데 지금 현금이 1억 있는데 그거 살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네, 주저되잖아요. 그럼 안 네. 해야 돼요. 근데 왜 대답 주저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음, 거라서 안 아까워서. 사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죠. 돈이 걸려 있으니까. 큰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막 너무 귀중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만성이 된 느낌? 지금은?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를 해놨는지를 이렇게 까먹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되는 게 요번 들어갔다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어디 이렇게 넣어놓고 건드리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제 생활이 바쁘니까 이것저것 챙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것도 좀 고민인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한국 주식에 예전에 1억을 넣었던 거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거 있죠. 뭐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저기 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한테 돈을 맡겨서 이분이 그 네네네. 관리해 주시는 거? 네네. 그걸 그걸 했었는데 결론은 제 돈 들여서 그분이 그분 월급 타가고서는 저는 플러스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간만 지났고.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다 넣어놓는 거를 지금 걱-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많이 벌려놓으니까 어디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고민인 것 같아요, 작가님. 일단은 잘 모르는 건 확실히 안 하는 게 좋긴 하고요. 근데 네, 모른다고 무조건 안 하는 건 답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네, 되고 금융은 네, 왜냐면 어 회사에서 월급도 받으시지만 네, 어쨌거나 퇴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산을 잘 굴리는 것도 중요하고 퇴사를 하고 나면 계속 어차피 자금을 굴려서 그 돈 가지고 생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네,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사 버리면 관리가 안 음, 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뭘 네,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잡고 가셔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었다고 해도 금융상품이든 주식이든 이게 네, 어느 순간 살 때는 내가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네, 아니라는 음, 판단이 들면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니 뭐 이게 약간 편향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자산 배분 네, 투자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네, 사실 그 되게 속편해요. 예, 리밸런싱 깜빡하고 안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권하긴 하는데 어떤 투자가 나한테 예를 들어 사업이 더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는 아니고 난 사업이 훨씬 음, 맞아. 그러면 이제 투자를 정리를 하고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잘 모르시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아무튼 이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 이렇게 하고 지금 3억 원 있는 것도 네. 일단 3억 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네, 네, 지금 여기 수치를 대충 입력을 해놨거든요. 72년생이시고 기대 연령이 한 88세 정도 되시고 65세까지 일한다. 너무 음, 좋고 일단은 환율은 그냥 1,000원으로 다 계산했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수입이 유종되시고 수입 대비해서는 소비가 많진 않으셔가지고 네.
그렇고 은퇴 월 생활비 500만 원 정도 쓰고 싶다. 그건 잘해요. 돈 아끼는 건 잘해요. 네네.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시뮬레이션 안 돌려봤는데, 좀 희망적이에요. 일단.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시세로 500만 원, 그러니까 5천 달러가, 65세 되면 한 670만 원? 그리고 88세쯤 되면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뭐 내가 얼마나 저축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건데, 네,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401k는 넣은 다음에 내가 운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넘어가나요? 그 미국은 그 401k가 이제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쓰는 회사 이제 티로 프라이스라는 회사 쓰는데 거기에서 제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쪽에서 짜여진 것 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뭐 딱 ETF 이거를 고른다 그거는 할 수가 없고 뭐 나이에 맞는 이런 거에 뭐 A, B, C, D 형이 있다. 뭐 음, 여기서 선택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일단 시뮬레이션이 끝났고요. 일단은 네. 뭐 현 직장에 퇴직연금 일단 없다고 쳤어요. 401k는 네. 현재 없다고 가정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급여 받는 게 있으니까 그 중에 음, 일부가 이제 들어갈 거다. 이 정도 가정이 음, 됐고, 일단 3억 원을 음. 아이고, 저 이거 수치를 좀 바꿀게요. 5%. 지금 이거는 이제 뭐 한국 기준이긴 한데 인플레이션 2%고 네. 예금을 했을 때는 음, 3%. 근데 투자는 5%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어, 예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22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다 준비가 된다. 근데 음, 지금 저축 가능 금액이 430 있으시니까 예금만 해도 가능은 해요. 그죠? 근데 투자를 하게 네. 되면 훨씬 여유롭죠. 그리고 일한다는 게 많이 플러스가 되나 봐요, 작가님. 네? 65세까지 일한다는 것이 플러스가 많이 되나 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은퇴 나이별로 이걸 또 계산한 거예요. 네. 60세부터 예를 들어서 70세까지 아, 이렇게 65세 네. 적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65세 은퇴를 할 거면 예금 네. 뭐 400만 원 정도 하면 돼. 이렇게 나온 거죠. 투자는 220 정도 하면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 만약에 네. 내가 나 60에나 관두고 싶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똑같은 시뮬레이션에서 예금을 800을 해줘야 돼요. 830만 원. 음, 이게 불가능하죠. 네. 네.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는 550만 원 이상을 매달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65세까지 일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탁 나온 거예요. 물론 일을 70세까지 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예금을 172만 원만 하면 네. 되고 투자는 50만 원만 하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쓰는 기간과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기간이 달라지면서 저축해야 되는 금액이 확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모아야 되는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오래 일하면 좋지만 네. 언제 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음, 금액을 다 모아서 이 저축하는 금액만 잘 관리를 해도 은퇴는 문제가 없다. 네. 그죠? 음. 네.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느낌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들은 계산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네. 자녀입니다. 자녀. 네. 자녀한테 지원을 안 해주면 돼요. 그러게요. 네. 이게 뭐 짠짠하게 도와주셔도 되는데 집을 사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를 얻어준다거나 이렇게 큰 그쵸. 거를 할 때 보통 이 부모님들이 자기 노후 자금을 가지고 써요. 그러면서 은퇴 준비가 확 틀어지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음,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불편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내가 너 다들, 결혼할 때 전셋집을 응, 해줬는데라는 건 내 기억이고 자식 응, 입장에서는 아, 네.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불편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자기가 도와줄 수도 없어. 나도 열심히 맞아요. 살지만 응, 이런 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맞아요. 네. 응, 그래서 자녀한테 해주실 거는 응, 은퇴 후 생활비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220 정도만 투자를 해도 응, 이 요 생활비가 나온다는 계산이잖아요. 네. 근데 400을 했으면 요거 두 배는 네. 나오겠죠. 대략. 네, 러프하게. 네.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내가 나오면 자녀한테 응, 3, 400을 응. 줄 수도 있죠. 그쵸. 네. 근데 먼저 자녀한테 준 다음에는 이제 답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은 하셔야 되더라고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자산, 그리고 응, 버는 거, 그리고 응. 아끼는 게 있으셔가지고, 네. 노후 준비는 전혀 문제가 없죠. 여유도 있으세요, 심지어. 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 대학 가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사실 등록금이. 음, 미국에서 이 주 안에 있는 대학을 가도 1년에 4만 불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다 그것도 대출받아서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그것도 자녀가 대출받으면 많을 것 되지 같아요. 않나요? 학자금 대출? 근데 모르겠어요. 대학까지는 그래도 내줘야 된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 다음은 알아서 하더라도 뭐 아니, 결혼이고 뭐고 나머지는.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노후 네, 자금을 털어서 할 거냐, 아니면 네,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학자금 네, 대출을 상환할 때, 네. 그때 나 은퇴했을 다시. 거잖아요. 자녀는 그죠. 사회생활 하고 있을 거고. 그때 가서 돈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작가님? 네. 사실은 제가 작가님을 알게 된 게 꽤 오래됐어요. 처음에 작가님이 책 쓰신 다음부터 이제 보기는 했는데 제가 미국이어서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솔직히 작가님 거를 보기는 했지만 실천은 하질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 김단태 작가님 것도 이제 공부하게 됐고, 강환국 작가님 것도 이제 듣게 됐고, 공부하다가 앞에서 공부는 했었는데 실천을 솔직히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게 왜 어려웠냐면, 아, 제가 나이가 어려서 컴퓨터를 너무 잘하거나 이런 거를 처음에 해봤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처음에 시작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처음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큰 맘 먹고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했는데 그게 미루어지다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리밸런싱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목돈으로 어느 정도 넣고 시작은 했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리밸런싱 할 때 얼마큼 자주 해야 되는지, 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뭐 한 계절 바뀔 때 해도 된다, 1년에 한 번 해도 된다, 아니면 자주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리밸런싱을 언제 해야 되는지 제일 걱정이고, 두 번째는 저는 리밸런싱 할 때 올라간 거를 팔아서 밑으로 이거 안 내려간 거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직장이 있으니까 제가 여윳돈 있는 걸로 내려간 거를 사야 되는 건지 솔직히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조금 헷갈려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네, 리밸런싱은 말 그대로 균형이 무너진 걸 다시 잡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질 때 리밸런싱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네, 그거를 맨날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균형이 얼마나 무너졌을 때 해야 돼?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한데 그냥 심플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탁자가 있는데 다리가 여섯 네, 개 있어요. 네, 탁자의 다리가 하나가 짧아졌어요. 음, 그래도 뭐 탁자 위에 놓인 공이 흘러떨어지지만 않으면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짧아졌거나 하나가 되게 길어지면 문제가 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되게가 어디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고민하는데 그걸 네,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면서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네, 그걸 네, 권하지 않고요. 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거나 네,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세요. 네. 네, 그걸로 충분해요. 일단 아, 분산해놨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알겠습니다. 번째로는 뭐 비싸진 걸 팔아서 싼 걸 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높이만 네, 맞추면 돼요. 그 높이라는 건 음, 최초에 정해놨던 목표 비중. 음, 음, 네, 그거만 맞추면 되는데 음, 그거를 뭘 팔아서 사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부족한 네, 부분을 떼워주면 돼요. 그죠? 네, 어쨌거나 균형만 맞추면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지금 내가 1억 어, 원으로 했는데 네, A라는 자산이 뭐 네, 빠졌어. 그래서 네, 100만 네, 원이 부족한데 딴 걸 팔아서 해야 되는데 네, 아 뭔가 매도하는 거 너무 뭔가 아닌 것 같고 불편하다라고 하면 내가 이번 달에 네, 추가로 납입하는 게 200만 원 있으면 그중에 100만 원으로 이걸 사는 거죠. 그래요. 그 높이만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내려간 거를 산다고 했을 경우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상향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올라간 상태에서 저는 내려간 걸 샀긴 했는데 다음에는 얘가 또 내려갈 때 얘 주식을 산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론은 주식 그 가격이 별로 제가 버는 건가 하는 그게 조금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주식이랑 현금. 네, 현금 안 움직이겠죠. 네, 근데 이제 뭐 500만 원씩 샀어요. 네, 주식이 600만 원이 됐어요. 올라가지고. 네, 네, 근데 현금은 가만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50만 원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네, 넘어갔어요. 네, 그럼 550씩 됐겠죠. 네, 그 다음에 주식이 다시 또 10% 내려가요. 빠져가지고, 네, 음, 빠졌어요. 그러면 네, 현금으로 다시 사잖아요. 근데 네. 이것만 해도 돈이 벌려요. 고가 그게 매도, 가능해요? 저가 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네, 네, 무수한 증명과 제 책에도 이미 여러 번 언급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으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리밸런싱으로 돈을 벌자 치면 굉장히 이 음, 컴퓨터를 하루 종일 보고 있거나 뭔가 음, 더 복잡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리밸런싱으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수익을 취하자인데 그 사이 동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 그걸 네, 막자, 네, 그걸 줄이자고 해서 분산을 한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줄이자고 분산을 했는데 그냥 네, 놔두면 특정 네, 자산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져 버리니까 음, 균형이 깨지니 그 사이사이에 리밸런싱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얘기를 듣고 아니면 혹은 어디 가서 공부를 음, 했어요. 근데 음, 또 하다 보면 음, 리밸런싱에서 이거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그 주식 네, 막 빠지면 리밸런싱에서 사고 다시 음, 또 뭐 하면 그래 내가 어제 샀는데 오늘 오르네 땡큐 아싸 이러면서 다시 또 팔고 막 있지 이런 식의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리밸런싱 더 잘해서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산 배분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금리가 뭐 음, 이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채권을 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전쟁하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원유 넣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죠. 본인 스스로한테. 음, 음, 근데 처음부터 이거 예측할 수 없다라고 가정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 가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가정들을. 네, 네, 이제 막 그런 타이밍 재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자산 배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음, 그죠? 자산 배분 할 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이제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이제 음, 약간 본말이 전도돼서 네, 그래서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네. 됐고, 그다음에 작가님이 알려주신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질문해도 직진으로 질문해도 될까요? 네, 어떤 편하게 거를 말씀. 추천하세요? 전 최근에 작가 나온 걸 추천드리죠. 최근에 나온 거요? 네, 왜냐면 음, 그만큼 공부가 더 됐고 근거가 음, 더 있고 이제 한 거니까 최근에 나온 네. 책에 있는 거를 참고하시는 게 맞죠. 왜냐면 저도 책에서도 다 설명을 드려요. 이전 책에선 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음, 부분이 음, 문제여서 이번에 바꾼다. 왜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 책 걸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전 책이 나온 게 완전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개선됐다 이런 거니까 새로운 개선된 걸 ETF가 보시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는 얘기 그쵸 하셨죠. 그쵸. 그럼,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아이는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 아이, 제가 아, 변액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이의 이제 대학 갈 때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면 줘야겠다 하고 이제 만드는 거였긴 했지만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줘야 어, 될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아이가 몇 네. 살이세요? 큰애는 이제 고2, 고3 돼가고요. 네, 작은 애가 그러면 그걸 중학생이에요. 투자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얼마 근데 안 작은 애는 아직 남았어요.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이어도 3년,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해주지 마세요. 해줘, 어머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본인 연금 다 채워 넣어라.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무슨 작가님 그 얘기 하셨어요. 네, 세금 줄이려고 뭐 2천만 원 뭐 응, 증여하고 뭐 이런 걸 고민하시길래 2천만 원 본인 거에 넣으라고. 응, 본인 거에. 알겠습니다. 본인 거랑 남편 거 네, 계좌부터 다 채워 넣으라고. 세액공제도 다 응, 안 받으면서 무슨 자녀 걸 챙기냐. 저 응, 이렇게 응, 얘기하거든요. 자녀 거 안 챙기셔도 알겠습니다. 돼요. 하나도 안 챙기셔도 돼요. 나중에 본인이 돈이 많고 본인이 응, 이제 응, 캐시플로우가 좋으면 그걸 응. 가지고 도와주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 알겠습니다.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만들고 2억을 만들어서 야, 널 위해서 내가 응, 2억짜리 응, 통장을 만들었어. 이렇게 주면 자녀가 좋아하겠죠. 아주 잠깐. 응. 아주 잠깐. 끝이에요. 맞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녀가 그걸 잘 관리할 줄도 몰라요. 오히려 응,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 초기까지는 부모가 응, 그냥 관리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용돈 주는 게 훨씬 낫고 돈에 대해서도 모르고 개념도 없는 응, 아이한테 그 목돈 주는 응, 건 아무 의미 없고 걔 중요한 고마운 줄도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몇몇 들은 사례 중에 하나는 응. 자녀한테 이제 그 증여를 했어요. 예. 증여를 했더니 자녀가 20살 넘더니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할래 이렇게. 네. 그런 집 있다고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네, 얘기 같아요. 지금이야 그렇죠. 예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음, 오히려 뭐 연금이나 이런 거 더 빵빵 넣으시고 정말 못 네, 넣을 정도로 그런 네, 절세 계좌 가득 채워 넣으셔가지고 네, 연금 이제 몇 년 후면 인출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55세부터 가능하니까 한국 같은 음, 경우. 음. 그때 뭐 자녀 대학교 가면 내가 연금 받아서 그걸로 생활비 보태주고 하면 되죠. 네. 아,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말씀, 작가님?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래서 요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디를 가서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뭔가를 저 계좌를 오픈해서 이거 연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어딜 가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연금은 그러니까 모바일로 다 가능하시잖아요.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지금 사실은 그 증권사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오픈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네, 그러면 그거 무조건 증권사를 증권사에서 하셔야 찾아가서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열어서 해야 된다. 그럼 그쪽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이게 찾아가면 다 수수료가 비싸요. 그래요. 또 네. 그냥 모바일로 그냥 하시는 게 좋은데. 모바일로요? 제 책에 다 계좌 계산하는 법도 다 해놓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네, 허들을 넘어야죠. 사업도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본인이 하시길 저는 그렇게 하길 바래요. 개인이 스스로, 왜냐하면 네,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저한테 돈 3억 입금해 주시면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 이게 네, 가족, 친인척 다, 친구 다 네, 똑같아요. 돈은 아,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네, 저기를 하더라도 이제 뭐, 계좌는 뭐 자문을 받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계좌는 증권사에 자기 계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얘네가 뭘 하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는 자기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해갖고 다음에 자랑하면서 전화 드릴게요. 연락 드릴게요, 남편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연락 수고하셨어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볼, 저기 사인 받으러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